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을까? 자, 일단 오늘 달러 같은 경우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16포인트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쟁이 비트코인. 많은 사람들이 떡락할 거야, 25,000달러 갈 거야 라고 하니까 그래? 안 가? 하면서 올려버렸죠. 한때 34,000달러 근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저항을 뚫지는 못하고 33,00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트코인들도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 말인 즉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을 했다라는 것이겠죠. 뒤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영국 중앙은행 총재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세계에서 힘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처음에 이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임이 전 세계에 있는 권력자들, 힘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휘어잡을까, 내 맘대로 뒤엎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이제 회의하는 것이 세계 경제 포럼이더라고요. 최근에 이 세계 경제 포럼과 IMF에서 주장하는 더 그레이트 리셋이 굉장히 많은 파장을 낳고 있죠. 저도 알아보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제 검색도 해보시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신다면은 와, 정말 놀라실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악마 같은 놈들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었는데요. 자, 아무튼 거기에서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가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다. 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은 멈춰야 한다. 왜냐? 자신들의 권력을 앗아갈 수 있으니까. 양적 완화해서 화폐를 더 찍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쪽으로 몰려가면은 곤란하니까 지금 암호화폐는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망했다라는 소리가 10년째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되풀이를 하고 있죠. 자신들의 권력을 먼저 생각하는 전형적인 양 선생님, 양아치 선생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싱가포르의 화교계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민간은행 뱅크 오브 싱가포르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 변동성과 규제 수용성을 포함한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각국의 정부가 비트코인을 때리려면은 금지는 못 시키겠고, 가장 효과적으로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규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과연 어떤 규제들이 나오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USDC 발행사 서클이 스텔라 R9에 이어서 이번엔 솔라나 블록체인 상에서 USDC를 지원한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더리움, 이번에 마이크 노보그라츠 삼촌이 조셉 루빈, 이더리움 재단 개발사라고 볼 수 있는 컨센서스의 창업자죠. 둘이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된장국 같은 거 먹었나 보죠. 그러면서 그는 이 대화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은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야기하기를, 이 조셉 루빈이는 나로 하여금 언제나 이렇게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싶게 만들어. 선동을 아주 잘해. 이번 주는 아주 좋은 시작이 될 것이며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은 2,600달러까지 무난하게 오를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노보 형님이 2,600달러라고 했으니까 2,000달러까지는 쉽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월가의 피노키오 톰 리가 운영을 하는 펀드스트렛이죠. 펀드스트렛의 한 분석가는 이더리움이 많이 오르게 되면 15,0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상승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최고의 리스크 및 보상의 투자 플레이라며 블록체인 컴퓨팅이 클라우드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15,000달러. 일단 2,000달러 넘고 나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이더리움 분석인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상승형 채널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고점을 다시 한 번 더 깼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아주 가볍게 1,744달러 그리고 2,0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상승형 채널에서 위로 깨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 위로 깨고 나가게 된다라면은 엄청난 폭발적인 추가적인 상승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비트코인처럼.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다가올
이 진정한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폴카닷 등 강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참고로 지금 폴카닷이 이더리움 시총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폴카닷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면 앞으로 상승률은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마이클은 자신이 눈여겨보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리스트들을 나열했다라고 합니다. 그 목록에는 폴카닷, 에이다, 질리카, 아이콘, 엘론드, 코스모스, 셀러 네트워크, API3, DIA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폴카닷이 짱이야. 다음 상승장에서 25달러, 29달러, 45달러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폴카닷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폴카닷의 아성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여기는 나와있지 않지만은 최근 영상에서 데이터대시의 니콜라스 말틴 같은 경우는 유니스왑 있죠. 유니 토큰이 50달러까지도 뛸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바도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투자는 보수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놓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신다 그러면은 투자를 너무 많이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자는 언제나 여윳돈만, 여윳돈보다 조금 더 쓴다라고 해도 내일 당장 망해도 여러분들 삶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하실 수 있기를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엔진코인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엔진코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 조만간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에이지 오브 러스트라고 하네요. 그동안의 테스트를 거쳐서 이번에 베타 테스트에 돌입하게 될 것인데 베타 시즌 1에서는 플레이어들이 총 100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 내에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여기는 37만 개의 엔진코인 기반의 트로피, 그리고 게임 퍼즐 및 보물찾기에는 20여 개의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갈수록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엔진코인, 이 게임이 정말 재밌게 잘 나온다라면 엔진코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해보고요. 이 게임 베타 버전 출시는 3월 19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게임 플랫폼 중에 스팀이라고 있는데요. 그 스팀을 통해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최근에 쭉 빠지다가 과매도 상태에 돌입하면서 반등하게 된 비트코인 도미넌스, 만약에 이 다음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말린 오징어처럼 확 쪼그라들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쭉 떨어진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다시 한번 신나가지고 부어라 마셔라를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비트코인의 향방에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베트남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 중에 VBTC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합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 얼마 만에 듣는 이름입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 굉장히 많은 오류 때문에 난항을 겪었다라고 불리우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합을 했다. 그만큼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발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면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레이스케일의 새로운 CEO죠. 마이클 소넨샤인이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대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스틴 선 방식의 이 관심 집중 모으기를 했는데요. 지금쯤이면 발표가 났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나오게 되겠죠. 자, 과연 어떤 발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자, 비트코인의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QCP 캐피탈은 비트코인 시장이 미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로부터 수요 약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그들의 투자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이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아시아 낮 시간대와 미국 시간대 비트코인 흐름이 있는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들의 낮 시간대 고래들과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집어 던지고 이제 미국에 낮이 오게 되면은 북미 지역에서는 그 떨어진 것을 계속해서 매입하는 그런 패턴이 최근에 계속해서 목격이 되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미국 시간대 매입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약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도 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하향 리스크로 기울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는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딱 비교를 해보시면은
불과 2주도 안 됐죠. 한 20일 전쯤에 1월 5일 날 JP모건에서는 비트코인이 14만 6천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정말 단기간 만에 이제 면상을 딱 바꿔가지고 위험자산이야 조만간에 하락세가 예상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양 선생님이 또 JP모건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인지 아니면은 숨겨진 목적이 있는 것인지, 자, 이러한 몇몇의 기관 투자 자금 흐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래스노드에 의하면은 지난 30일 동안 비트코인에만 약 700억 달러의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자, 이 700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 2017년도 9월과 2019년도 초반의 시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총 규모가 비트코인에만 유입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유입량이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서둘러서 비트코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타일러 윙클보스의 최근 트윗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심정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타일러 윙클보스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최근처럼 수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투자자 수는 본 적이 없다. 그들 중 가장 보수적인 이들조차도 달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이 미국 정부가 달러를 계속해서 찍으니까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수많은 음모론의 원산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에서 작년 기준이긴 하지만은 GBTC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20년 10월 두 달 만에 5,954주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작년 기준 총 3454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오늘 한 가지 또 굉장히 신선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나스닥에 상장된 채굴 업체 중에 마라톤 페이턴트 그룹이라고 있는데요. 이들이 최근에 이 채굴 회사 중에는 최초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개수도 엄청난데요. 4,813개나 회사 자금을 통해서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마이크로스트레지와 같은 미래지향적 회사와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를 보유하기보다는 회사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레지가 일단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나서 증시도 엄청나게 올랐고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니까 점차 더욱더 많은 회사들이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만간에 이 기관들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포모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위터상의 유명 분석가 중에 한 명인 쌀사 떼낄라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저번에 비트코인 조정이 왔을 때 이 근방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한 회사들은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마이크로스트레지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마라톤 같은 회사도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에는 비트코인에 조정이 좀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로 의견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28,000불대까지의 하락에 이어서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바닥을 찍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없으니까 이 기사는 제목만 보도록 하겠고, 이 사람들의 분석을 보면은 유명 분석가 중에 최근 엄청나게 날이 서 있는 이 분석가라고 볼 수 있는 인컴 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그렸던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어, 좋았어, 38,000달러 가지야 라는 분석을 남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60도 트레이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 하방 채널을 이제 맞고 올려주면서 상방에 도전하고 있다,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이때 털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삼각수렴 하방으로 이탈했으니까, 복마감했으니까 쭉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지금 비트코인은 유유히 다시 한번 이 상승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이 추세를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이전 고점을 뚫을 수 없다라면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중요성은 대두되고, 오늘 앞선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비트코인을 향해서 자금을 밀어넣는 곳들은 점차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비트코인의 밝은 미래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또 짤을 한번 가지고 봤는데요. 알렉스 크루거가
콜롬비아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신문에 이제 전면에 비트코인이 실렸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인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자라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맛있는 OES 하나 까서 던져주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